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를 다루는 시간이죠. 신스로에서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남녀 주연상 등 여러 분야에 노미네이트되며 아이리시맨과 함께 2019년 하반기를 휩쓴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죠. 지나치게 상업적인 프랜차이즈 영화가 판치는 헐리우드 시스템 사이에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영화제인 아카데미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인 결혼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스칼렛 요한슨과 로라 던의 여우주연상과 조연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영화 결혼 이야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Did he tell you that he'd rather live here? Stop putting your feelings about me onto Henry. He tells me he likes it better here. He tells you because he knows it's what you want to hear. He tells me you're on the phone all the time. You don't even play with him. Because I'm going through a divorce in LA and trying to direct a play in New York. 제목이 무색하게 영화는 두 사람의 이혼쯤에서 시작합니다. 주인공 찰리와 니콜은 조정관의 권유로 각자의 장점을 적은 메모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그리는 듯한 각자의 독백은 로맨틱한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둘은 같은 면을 사랑했고 또한 같은 점에서 실증을 느끼곤 합니다. Why is that? Because I don't like what I wrote. As we mediate your separation and eventual divorce, things can get quite contentious. 그렇게 둘은 별거를 시작합니다. 찰리는 지금까지 가족이 함께했던 뉴욕에서 머무는데요. 이곳은 그와 그녀가 함께 이끌어온 극단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예술이라는 같은 꿈을 꾸며 평생을 함께해온 그들에게 뉴욕은 어쩌면 최종 목적지이자 안식처라 볼 수 있었죠. 반면 니콜은 자신의 고향이자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LA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곳은 영화배우로서의 상승세를 타던 그녀가 찰리와 함께 연극을 하게 되며 떠나온 곳이기도 하지만 그녀 스스로가 하고 싶은 연기, 더불어 연출가로서의 도전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I want a MacArthur Grant. Charlie! Oh my god, that's great! Congratulations! 긴 결혼 생활의 끝이 아쉽긴 하지만 나름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만 같던 둘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죠. I think you're a wonderful actress. Thank you. How are you doing? 변호사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하길 바랬던 찰리와 다르게 니콜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I know you don't want the disruption, but you don't want to be married. Not really. But I don't want this. 둘은 이때부터 아들 헨리에 대한 양육권을 중심으로 다투며 점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I don't know. I guess I didn't think it through. But I thought we agreed we weren't going to use lawyers. 영화 결혼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 정도입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드라마죠. 그럼에도 이 단순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이 극찬하고 공감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Sorry, I'm nervous. Well, we all are. And we love Charlie. You have to stop loving him, Mom. You can't be friends with him anymore. Charlie and I have our own relationship, independent of your marriage. Just like I'm still friends with Cassie's ex, Jeff. Are you still seeing Jeff? An occasional lunch. I can't believe you. And he still wants... 중대한 사건의 시발점인 이 장면을 노아 바움백 감독은 니콜 가족 특유의 유쾌함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은데요. 롱테이크는 아니지만 그 느낌을 물씬 풍기며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는 촬영과 소품을 활용하는 배우들의 연기는 하나의 연극 무대를 떠오르게 합니다. Gil, your brain tumor's acting up again. No, There's no. nothing crazy about Hemingway or Fitzgerald or 비슷한 느낌의 영화로는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를 떠올릴 수도 있죠. It's not dead. Actually, it's not even past. You know who said that? Faulkner. And he was right. And I met him too. I ran into him at a dinner party. You're a raving lunatic. No, I'm not. Yes, you are. No, I'm too... Let's stop right there. 이 외에도 결혼 이야기에는 연극적인 요소가 꽤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찰리는 연극 연출가고 니콜은 연극 배우인데요. 이들에게 결혼 생활은 연극이고
이혼 재판 역시 또 하나의 연극과도 같습니다. 찰리는 그들의 결혼 생활을 연출하고 니콜은 항상 그 연기를 지도받고 지적받죠. 둘의 결혼은 한 명이 주도하고 다른 한 명이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균열이 일어나던 중 니콜은 연출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수동적이던 배우에서 주도적인 연출가로서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이죠. Maybe that sounds crazy. No, do you have a reel? No, because I've never done it. I mean, I watched my husband do it for years. 또한 몇몇 시퀀스에서는 장면이 바뀔 때 디졸브 효과를 사용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디졸브를 통해 장면 전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결혼 이야기에서는 연극계에 종사하는 두 주인공의 삶을 그들의 결혼이라는 연극에 비유함으로써 마치 연극에서 장이 바뀔 때와 같이 디졸브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니콜은 항상 자신의 연기를 찰리에게 지적받습니다. 배우로서 나름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그녀임에도 왜 그녀는 찰리에게 칭찬을 듣지 못했을까요? 찰리가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연출가 혹은 그런 남편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영화를 보면 니콜은 피해자, 찰리는 가해자처럼 비춰집니다. 구도가 딱 나뉜다기보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는 거죠. 찰리는 남편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가졌고 나름의 뒤늦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 헨리조차 찰리보다는 니콜을 따릅니다. You can come back and wake me up and read to me later, Daddy. Okay? 이 모든 게 찰리가 나쁜 연출가이자 남편이자 아빠여서일까요? 물론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유가 찰리가 이야기의 화자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결혼 이야기는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한 찰리와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니콜, 두 주인공을 내세운 더블 주연입니다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는 단연 찰리죠. 아등바등 버티던 그가 후반부에 무너진 이유도 바로 화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의 이혼은 비극의 연극이었고 양쪽 누구 할 것 없이 무너지기 마련인데 관객의 이입을 이끌어가는 화자가 감독 자신을 대변하는 찰리였기에 그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영화에는 멋진 장면이 정말 많지만 단연 후반부 니콜이 쓴 메모를 찰리가 아들 헨리와 함께 읽어가는 장면을 최고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He's very clear about what he wants, unlike me, who can't always tell. I fell in love with him 2 seconds after I saw him. 영화를 보는 많은 관객들은 오프닝에 드러나지 않았던 니콜의 후반부 메모 내용에 찰리 못지않은 안타까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찰리의 메모에는 과연 이런 내용이 없었을까? 영화 초반부에 나온 그 메모가 다였을까? 찰리 역시 그녀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혹시 이혼을 되돌리고 싶진 않았을까? 그가 엔딩에서 흘린 눈물은 그녀의 메모를 본 후 느끼는 단순한 참회의 감정보다는 같음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에서 오는 통한의 눈물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때쯤 1, 2년 정도가 흐른 후 찰리가 니콜을 찾아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아마 찰리는 일말의 로맨스를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애초에 이혼 소송을 변호사 없이 진행하려 했던 것도 그렇고 I wanted to tell you I took a residency at UCLA. 니콜이 있는 LA로 직장을 옮긴 것도 그렇고요. Red Cat. You okay? Nicole, can you help me with my zipper? 하지만 그가 함께할 곳에 이제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제서야 니콜 역시 찰리가 왜 감독으로서 그렇게 집착했는지 이해하게 되죠. 이 영화는 철저하게 찰리를 화자로서 이야기를 몰고 갑니다. 때문에 찰리가 후회하는 일종의 나쁜 사람처럼 그려지고 관객 역시 통한의 감정을 겪는데요. 때문에 남녀를 떠나 만약 그의 상대인 니콜이 화자로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선이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감독인 노아 바움백의 100% 자전적인 이야기죠. 배우 제니퍼 제이슨 리와 결혼한 후 2013년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둘 사이에는 헨리와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의 뮤즈이자 현재의 연인인 감독 겸 배우 그레타 거익을 만난 게 2011년이라고 하니 이거 참 자전적인 이야기라기보단 거의 다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노아 바움백 감독은 전 부인인 제니퍼 제이슨 리와 이번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네요. 아무쪼록 작년 로마에 이어 괜찮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앞으로 영화계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씬수레였습니다.